안녕하십니까. 우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과 공공성의 훼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심사 보류 안건이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절차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는 점에서 의회가 공공성 훼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안이 통과되어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허용하게 되면 재벌 유통업체에 배만 불려줄 뿐 지역 상권과 자영업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역 상인과 주민의 이익을 빼서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는 복합쇼핑몰 입점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은 개발 찬성 대 개발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분배의 문제입니다. 도시 개발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은 분배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도시 개발의 이익이 고스란히 재벌 기업에 돌아간다면 이는 정당한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채 재벌 기업이 성장 과실을 독식하는 개발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정책 목표 중 핵심 과제가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 전략 추진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보면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는 자구의지가 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곳만 위주로 선택 지원하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드럭스토어 등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는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을 줄이고 재벌 위주의 산업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유통재벌인 신세계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 전국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가 508개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대형마트가 270개면 포화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포화 상태인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자 유통재벌들은 규제를 피해 대형마트를 포함하는 복합쇼핑몰로 둔갑시켜 진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상권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 파주, 고양의 복합쇼핑몰 출점 이후 지역상권 매출액이 46.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포 유형별로 보면 전통시장 34%, 주변 상점가 41%, 도로변 상가 35%, 집합상가 56% 정도 매출이 감소됐으며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79%, 의복, 신발, 가죽제품 48%, 이용 및 미용 47%, 식료품 43% 순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보면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쇼핑몰 출점 3년 후 10km 이내에 존재하는 상점들은 매출액이 반타작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까운 지역 사례를 보겠습니다. 롯데 복합쇼핑몰 김포공항점 근처 공항시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니 의원님들도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롯데 복합쇼핑몰이 2011년 출점한 이후 공항시장의 현 모습입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기서 칼국수도 많이 사 먹고 왁자지껄 상인들과 흥정했던 기억도 납니다. 상인 없는 점포에 가난이 찾아온 모습은 참담할 뿐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김포공항 롯데 복합 쇼핑몰 입점이 큰 타격을 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시장 상인 회장님이
회장님은 그렇게 큰 시장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하며 개탄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부천시는 코스트코에 이어 신세계 복합 쇼핑몰 입점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대형마트 및 쇼핑몰은 10개로 현재에도 한계치를 초과한 과포화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한 개 들어설 때마다 인근의 22개 동네 슈퍼나 80여 개의 소매점들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입니다. 또한 부천시의 코스트코와 입점할 경우 2만여 개의 중소업체들의 연간 매출 감소액은 1268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천시에 소재하는 765개의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동에 복합 쇼핑몰이 추가로 입점한다면 골목 상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는 신세계와 복합 쇼핑몰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논리는 부천시와 같았습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광주를 찾아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서면 골목 상권의 영세상인들이 다 죽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 걱정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민주당 을주로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광주시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천시는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복합 쇼핑몰이 입점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천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경제효과 근거는 이 한 장짜리 단순한 계산식이었습니다.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 개수에다 총 공사비를 단순히 곱한 결과입니다. 즉, 공사비만 크면 고용 및 부가가치 효과가 자동으로 크게 나오는 단순한 산술식입니다. 정확히 경제효과도 조사 연구하지 않은 채 엄청난 고용 창출,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과 의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통재벌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 지방세 수입 증대, 소비자 편익 제공 등을 과대 포장하며 그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실과 뉴스타파 조사에 따르면 이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는 정규직 고용인원이 4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천 롯데 아울렛의 경우 취득세 102억, 재산세 6억, 총 108억을 세액 감면받아 지방세로 고작 12억을 납부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진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문화, 만화, 관광, 쇼핑, 산업 등 부천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으로 보이십니까? 신세계 복합 쇼핑몰에는 백화점 16,000평, 쇼핑몰 10,000평, 대형마트 3,500평 등 판매시설이 전용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롯데 복합 쇼핑몰처럼 그냥 대형 유통 판매시설일 뿐입니다. 그 외 수변 공연장, 미디어 전망대, 멀티플렉스 등은 단지 판매시설의 고객 유치용 부대시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마지막 남은 시유지입니다. 소중한 부천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통한 이익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야 합니다. 유통재벌에게 개발 이익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우리 부천 시민들의 꿈과 미래가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공간이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를 넘어 문화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회의 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대기업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다시 투자하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면
관광객들의 즐길거리, 숙소, 먹거리, 쇼핑거리 등이 갖춰야 합니다. 우리 부천에는 만화, 영화, 캐릭터, 로봇, 조명 등의 문화와 사업 자원이 있고 10,000개의 음식점이 있고 500명의 만화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을 개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140개나 있습니다. 이런 부천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4D 체험관, 만화가 있는 게스트하우스, 허영만 만화 식객을 활용한 먹거리촌, 서울 명동의 화장품 쇼핑거리와 같은 부천 화장품 쇼핑거리 등 특색 있는 부천형 관광단지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도시 개발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공공성입니다. 저는 부천시와 시의회,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 상동 영사문화단지가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 사례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대원칙에 서로 합의한다면 분명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개발 반대와 개발 찬성의 갈등과 대립의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내는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 그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을 끝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당동에 살면서 원밀동과 춘희동, 역곡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상동 영산문화단지 매각건 때문에 숨겨져 있는 몇 가지 안건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건이고요. 또 하나는 역곡도서관 건립, 하나는 공원부지 기부 체납건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이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 어린이집은 증축하지 않으면 지금 구청사에 있는 어린이집 2개가 폐쇄되기 때문에 51명 어린이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자만, 직장 어린이집 대기자만 8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점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곡도서관 건립입니다. 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도서관이 오른쪽 끝으로 서울 가까운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소사구에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특정 지역이 없는 곳은 오정 지역하고 저희 원미 갑 지역 중에 저 역곡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곡도서관 건립도 아시다시피 인구 밀집 지역이고 문화교육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듯합니다. 역곡도서관은 지금 부천시 관련해서 SNS 민원만 한 150건에 이를 정도 도서관 설립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8년째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국비 신청이 그러니까 확보가 불가하는,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체납건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까지 기부 체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역시 그래서 조속한 행정 처리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영상문화단지 매각건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비난 중에 땅 팔아서 사업하려고 하냐라는 비난합니다. 실제로 37,000평 매각하면 5만 평 정도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사업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오정동 군부대 이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에 따르면 실제로 부천시가 공유자산으로 매입하는 면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지 상태는 그렇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구도심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신도시 땅값은 정체 혹은 하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도심의 원활한 발전, 부천시의 균형 발전이란 커다란 숙제를 해결하는 이런 영상단지를 매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